네, 매주 이 시간 선보이고 있는 코너입니다.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 오늘은 2022년 경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항상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2022년 경제를 어떤 키워드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무지출 챌린지입니다. 예, 없을 무자를 써서 하루 종일 한 푼도 안 쓰고 버티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지출을 줄인 다음에 그걸 SNS로 자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심해지면 돈을 아끼려고 직장 선배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너무 자주 요구를 해서 가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안 하는 거를 하나의 챌린지, 그러니까 뭐 문화, 놀이 문화 같은 걸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웃지 못할 뭐 풍경인 것 같아요. 이게 고물가와 연관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유행이 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물가가 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줄이 길게 늘어선 주유소가 많습니다. 자정부터 휘발유 값이 리터당 100원씩 오른다는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런 것입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5.1%는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와 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각국이 돈을 푼 상황에서 인상 요인이 안 그래도 있었는데 에너지 가격까지 폭등해서 이 상황이 겹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각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금리 인상에 줄줄이 나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거인의 발걸음입니다. 네. 이 거인의 발걸음처럼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죠. 네, 기준금리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게 관례였는데 미국은 올해 한 번에 0.75%포인트씩 4번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우리도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은 자영업자나 기업에도 고통이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줘서 빙하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떤지 따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박진수 기자 보도를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일반 분양 물량 가운데 절반은 넉 달 가까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을 내걸었지만 문의는 뜸합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니요, 약간 나왔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부동산 침체기에 영향을 그대로 받는가 보네요. 그럼요, 어디든지 받죠 다. 올해 초부터 전국 미분양 주택은 꾸준히 늘면서 지난달에는 5만 8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1월에 3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기존에 정해진 분양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하반기부터 낙폭을 키워가며 내려가고 있고 지난달에는 지난해 6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집값 대비 대출 비율, LTV를 끌어올리고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크게 낮춰 수요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고 거래량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손실 회피 심리가 극에 달했죠.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더 심해지는. 전셋값도 뚝뚝 떨어지며 현재 시세가 계약 당시 시세를 밑도는 역전세 현상도 확산됐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보증사고 액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집값과 전셋값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지금 뭐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거다 이런 내용이 말미에 나왔는데 집 없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시세를 잘 살피시다가 적절한 시점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목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고 그런데 금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고 여전히 뭐 고민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키워드는 영끌의 비명으로 뽑았습니다. 예.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영끌이라고 부르는데 네. 영끌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높은 금리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히 젊은 층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청년층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지금 같은 고금리를 처음 겪어보기 때문입니다. 오소 기자가 영끌 청년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마련을 위해 2억 6천만 원을 빌린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미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로 8천만 원과 5천만 원의 빚이 있는 상황. 여름까지만 해도 이자율이 4%대였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한 5.5%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율은 중도금 대출이 6.7%, 전세금 대출은 5.7%까지 뛰어 월급의 3분의 1을 원리금 갚는 데 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 대처하기 위해서 평수를 줄여갖고 이사를 갔고요. 그런데 분양받은 아파트 주변 시세는 6억에서 5억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주변 집값을 한 번씩 보면 확인하면 또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침체에 가장 힘들어하는 건 이처럼 불안감에 빚을 내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입니다. 특히 30대 이하의 금융부채는 빚이 소득의 배 가까이로 는 데다 금리가 처음 겪어보는 수준이다 보니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건설사와 금융사 부실 위험도 키우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부실이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사업 대출은 은행보다 3배 넘게 많은데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 조달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 전반의 그 자금 경색 현상이 다시 강화되면서 괜찮은 기업들까지 연쇄적으로 부도에 이르게 되는 정부는 다음 달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등 집값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인데 일시적인 충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계와 기업을 도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소입니다. 네. 지금 뭐 부동산 상황을 살펴봤고 네. 지금 상황을 흔히 뭐 3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근데 이걸 헤쳐나가려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니까 수출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면 좋을 텐데 뭐 어떻게 봅니까?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수출이 역할을 해서 위기에서 뻗어나왔는데요. 예. 올해는 좀 다릅니다. 수출마저 부진해서 무역 수지가 역대 최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가 수출 너마저입니다. 우리는 자유무역과 수출로 경제를 성장시켜 왔는데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빠지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What's the best automotive company in the world? 네, 지난 10월 현대차 미국 공장 기공식 모습입니다. 미국은 자국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법까지 만들어서 자국의 공장을 짓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 엄연히 자유무역협정 위반이지만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국도 자국 산업 보호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지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일자리와 산업을 지킬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내년이 더 뭐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하던데 네.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대기권 박대기 기자였습니다.